자, 전기와 자기, 마찰 전기에 대해서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찰 전기라는 건 결국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마찰 전기. 우리의 단어는 그쵸, 전기와 자기다. 그쵸. 대단어는 전기와 뭐가 된다? 그쵸. 자기가 된다. 자, 보통 물체라는 애가 이렇게 있죠. 그쵸? 그런데 이 물체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하나의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자는 원자 핵의 그치, 전기적인 성질이 플러스가 돼. 그래서 얘를 우리는 흔히 양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바로 원자 핵은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 플러스를 갖는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플러스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친구 있지? 그치? 얘를 우리는 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흔히 뭐라고 표현해?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기적 성질이 뭐가 됐으니까? 그치? 플러스가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이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이 원자의 모형에서 볼 수 있다시피 플러스는 몇 개가 있고 한 개가 있고 마이너스는 몇 개가 있죠? 그렇지. 하나가 있지. 그러면 얘네를 다 합한단 말이지. 그럼 몇이 나와요? 0이 나오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자는 정리할게요. 원자는 뭐다?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가 된다? 그렇죠. 중성, 전기적 성질 자체가 중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합산 전하량이 몇이 나왔을 경우에 0이 나왔을 경우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친구들은 이 물체라는 애는 결국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죄다 뭐가 될까? 그렇지. 전기적으로 당연히 앞서 이야기했던 어디? 중성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물체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데 마찰 전기는 일반적으로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비금속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다시 뭐 가지고 실험한다고? 비금속을 가지고 실험하는데 물체 A라는 애가 있고 물체 뭐 이렇게 B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이제 뭐 해? 이렇게 부비부비 하는 거지. 비비는 거죠. 막 이렇게 비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각각의 하나는 양성자, 또 하나는 전자, 또다시 하나는 양성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전자가 있겠지? 근데 이 전자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죠. 즉, 나누어 보면 A에서 어느 방향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누가 이동했어? 전자가 이동해 버렸어요. 그럼 이 친구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뭐만 남지? 그치? 플러스만 남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반면에 이 친구는 전자를 뭐 했지? 그치? 얻어버렸어. 그러니까 전체의 전하량이 뭐가 안 되고? 0이 안 되죠. 0이 안 됐어. 그럼 얘를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물체 A하고 B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A의 경우에는 전자를 뭐 했어? 잃어버린 거고, B의 경우에는 전자를 뭐 했다? 얻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친구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얻은 애는 뭘 띄어? 그렇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본디 어떤 물체가 존재했다. 이 물체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상태였지. 그치? 그런데 또 다른 물체랑 이렇게 부딪혀 버려. 그래서 누구의 이동이 생겼어? 이제 전자의 이동이 생긴 거죠. 원자 핵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그치? 물체를 구성해야 되니까 각각의 원자 핵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네에 누가 더 많아져 버렸어? 전자가 더 많아졌죠. 그러면 얘는 본디 그냥 물체에서 결과론적으로 뭐가 돼 버렸을까?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고 뭐가 돼?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얘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대전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고? 그치? 물체가 되는 거고. 맞지?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하가 됐어? 그럼 대전체, 즉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전자를 뭐 했죠? 얻어버렸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는 전자를 더 얻어버렸네. 이렇게. 됐슈?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대전체가 된다. 용어 정리합니다. 마찰 전기는 비금속 애들을 부딪혔을 때, 이렇게 비볐을 때 전자의 이동을 이야기한다. 되셨죠?
기준 무엇이 존재한다? 이렇게 물체가 존재하는 건데 이 물체에서 전자를 뭐 했어? 잃어버리거나 얻어버리면 드디어 물체가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대전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자, 이제는 물체가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되셨죠? 자, 이 물체 A고 이 물체 B고 이 물체 C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 A하고 누구를 B를 비볐단 말이지. 그랬더니 전자가 이렇게 가버렸어. 되셨나? A하고 B의 마찰 전기, 즉 마찰을 시켰더니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A의 경우에는 무슨 전환을 갖는 거지? 전자를 뭐 했어? 잃어버렸죠. 다시 갑니다. 자, 전자를 얘는 잃어버렸고, 그치?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A의 경우에는 무슨 전환? 그렇죠. A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환을 갖게 되는 거고, 반면에 누구의 경우에? B의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전환을 갖는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상황은 B하고 누구를? 이렇게 C를 비벼버렸어. B하고 C를 비볐더니, 정리. B하고 누구를? C를 비볐어. 그랬더니 결과값을 봤어요. 마찬가지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죠? B에서 C 쪽으로 이동했죠. 그럼 B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B는 플러스 전화가 될 거고, 맞죠? 그럼 누구는? C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화를 갖게 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 보세요. 이 B의 경우에는 이 뭐야 이거? 그치? 족보가 있어? 아니지. 상대값이라는 거야. 즉 A하고 B 비볐을 때 B의 경우에는 얻기도 하고 혹은 뭐 하기도 한다?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추합시다.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총 정리할 수 있는 누구의 실험? 그렇지. A하고 C를 비벼버렸어. 그럼 당연히 A에서 어느 쪽으로? C 쪽으로 누가 가? 그렇지. 전자가 이동하겠죠. 그럼 정리합니다. A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화를 띄는 거고 C의 경우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전화를 띄겠죠. 이해되셨어?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하면 결국 A, B, 누구? C 순서대로 A의 경우에는 누구를 잘 잃어버려? 그렇지.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잃어버려? 잘 잃어버리는 거죠. 잘 잃어버려. 반면에 누구의 경우에는? C의 경우에는 전자를 뭐 해요? 그렇죠. 얻어요. 어떻게 얻어? 잘 얻죠. 그치? 이렇게 각각의 물체를 나열을 해. 그래서 E와 E의 관계, A와 C의 관계, 혹은 B와 C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하는 현상, 이 친구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대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물체에 이렇게 비벼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고, 이 마찰 전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누구다? 전자의 이동이겠죠. 그렇지? 전자의 무엇? 이동을 보자라는 거지. 그럼 전자가 이동을 했어. 그럼 전자가 이동을 하면은 결국 뭐가 된대? 그렇죠. 대전체가 된다. 이 대전체의 각각의 상대값을 비교한 거야. A는 전자 잃어버렸어. B랑 비볐을 때. B하고 C 비볐더니 마찬가지 B가 전자를 잃어버렸어. 고로 A는 전자를 뭐 하는 애고? 잘 잃어버리는 애고. 누구의 경우에는? C의 경우에는 뭐? 잘 얻는 애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를 쭉 나열을 해. 그러면 그렇지. 이 현상을 대전열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런 거죠. 굉장히 쉬워요. 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 A하고 누가? B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반면에 A하고 누가? B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치자. 다시 그냥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B고 얘가 예를 들어 C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A하고 B가 서로 잡아당긴다는 건 극이 달라야 되는 거야. 즉 얘가 플러스 극이 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극이 될 때. 서로 다른 극일 때 뭐 한다? 잡아당겨. 걔를 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앞서 봤듯이 B가 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B하고 C가 밀어내려면 서로 어떤 극이어야 돼? 그치. 같은 극이어야겠죠.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밀어내는 힘. 시작. 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해서 해당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기에게 작용하는 힘. 읊어. 전기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기력은 잡아당기는 누구와? 인력과 그치? 밀어내는 뭐가 존재한다?
청력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고등 내용 잠깐 하나만 추가하자면, 자, 어떤 물체의 전하량이, 전하량 뭔지 알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양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전하량이 Q라고 치자. 다시 어떤 물체의 전하량이 Q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 친구도 전하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도 전하를 가지고 있죠. 즉 누구? 앞쪽에 있는 전하량은 Q1이고 뒤에 있는 애는 Q2가 돼. 그리고 요 사이에 서로 각각의 뭐가 존재할까? 거리가 존재하죠. 다시 자, 이와 똑같은 상황을 볼게. 어떤 물체가 있어? 어떤 물체가 있어? 여기에 물체 있으니까 각각 질량이 있겠죠. 그럼 그 질량과 질량 사이에 누가 존재하고? 거리가 있어. 그치? 같은 케이스인 거잖아. 이쪽은 전하량이 있는 거고 이쪽은 뭐가 있어요? 질량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질량이 존재하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다시 질량이 있는 두 물체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들어봤죠? 만유인력. 그런데 이 만유인력은 결국 누가 되는 거니까? 힘이 되는 거니까 이 힘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요. G 뭐 분의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어놓으시는 거예요. 봐.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이 관계식의 구성이 중요한 거죠. 즉, 다시 보게. 자, 요 둘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했고, 이 만유인력은 각각의 누구? 그렇지. 이 힘이라는 건 각각의 누구? 질량이 커질 때 커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즉, 얘가 1kg에서 10kg이 되면 질량이 커졌으니까 잡아당기는 힘 자체는 뭐 해진다고? 커지는 거죠. 됐죠? 두 번째, 얘네가 서로 어떻게 있을 때,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거리가 뭐 해지니까? 작아지니까 힘이 뭐 해진다? 커진다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지금 잠깐 언급한 어디? 만유인력이라는 건 질량이 큰 물체는 잡아당기는 힘이 커진다. 됐죠? 두 번째, 거리가 뭐 할수록? 가까울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만유인력 관계식에 의해서 앞서 이야기한 그치 인력과 청력이 파생이 되는데 걔를 바로 뭐라 이야기한다? 그렇지.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전기력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잡아당기는 전기력,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니까 이 전기력은 각각의 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전하량이 커질수록 즉 Q1과 Q2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은 커진다. 반면에 요 거리가 뭐 해질수록 짧아져. 즉 R 제곱에 의해서 반비례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비례하고 반비례하는데 그 값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상수값을 곱했다. K를 곱했다. 이해되셨나? 자, 선생님이 뭐 설명하고 싶냐면 여기 누구? 전기력의 관계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전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생각을 하라고. 1번 여기 있는 누구? 전하량이 커졌을 때 힘이 뭐해진다? 커진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거리가 뭐해지면 그렇지 작아지면 힘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전기력은 누구와 누가 있다? 인력과 청력이 존재한다. 다시 전기력은 잡아당기는 누가 있고 인력이 존재하는 거고 밀어내는 뭐가 있어? 청력이 있는데 누구의 경우에는 잡아당길 때는 서로 어떤 극이어야 돼? 이제 반대극이 돼야 되지. 반면에 밀어낼 때는 서로 어떤 극이 돼? 같은 극이 돼야 되는데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그렇지. 전기력으로 표현한다. 힘의 크기는 전하량이 커지면 커진다. 자, 적어볼게요. 전하량이 커지면 누가? 힘이 커진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누가? 그렇지. 거리가 뭐해지면 작아지면 힘이 뭐해진다? 커진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는 굉장히 쉬워요. 자, 어떤 애가 꼭 이렇게 쇠구슬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 신기해. 자, 매달려 있는데 야 A구, 야 B구, 체리가 아니야. A구, B구, C야. 근데 if 이 선 자체를 만약에 그렇지 이렇게 했다고 쳐봐. 뭐야 이거 지금? A하고 B는 서로 뭐 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렇지 밀어내는 거고 B하고 C는 서로 뭐 하고 있어? 잡아당기네. 그러면 용어를 쓸 줄 알아야죠. 이 친구 누구 작용하는 거고?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는 누가 작용하는 거야? 그렇지?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만약 어디가 A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면 서로 밀어내니까 B도 마찬가지 플러스가 되고 C는 잡아당기니까 반대극 누구?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재 내용 잠깐 보시면 마찰 전기라는 건 결국은 두 물체를 뭐 해? 이렇게 비벼버린다. 그래서 누구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고? 징그럽다. 그치?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 제발 부탁해. 알아야 돼.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전자의 이동이 있기 이전에 물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상태였다. 그치? 그리고 나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대전이라고 하는 거고 대전된 물체를 앞서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나? 그렇지. 대전체. 어디 갔니? 대전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되셨죠?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동그라미 3번에 전자를 잃어버린 물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자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전화 띄는 거고 얻으면 마이너스를 띈다. 그래서 마찰 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자세히 보면 앞서 잠깐 그치 한 단어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죄다 누구다? 일반적으로 비금속인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들을 나열을 했던 게 바로 누구? 대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재에는 가장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친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그치. 털가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플라스틱 또는 예전 교재에는 이제 에보나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역시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털가죽과 누구를 플라스틱 자체를 서로 문질러 버리면 털가죽은 전자를 잘 뭐 하는 거고 잃어버리니까 뭐가 돼? 플러스가 돼요. 잃어버려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니까 마이너스야. 뭐 돈이야? 그게 아니지.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라스틱은 전자를 뭐 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유리, 명주, 나무, 고무 다시 적어볼까요? 유리, 명주, 나무, 고무 그 다음에 앞쪽에 뭐 있었죠? 털가죽 그리고 뒤쪽에 뭐 있었지? 플라스틱이 일반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대전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뭐 적어? 플러스 적고 여기다 뭐 적어? 마이너스 적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자 뭐 하고요? 그렇죠. 잃어버린다. 얘는 전자 뭐 한다고? 그렇지. 전자를 얻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개를 비교. 상대값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고 이렇게 비교하면 이쪽 즉 유리가 전자를 잘 잃어버리니까 뭐가 돼?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반면에 명주하고 누구도 그치? 뭐냐? 유리, 명주, 나무, 고무인데 자 맞지? 고무 그럼 명주하고 고무를 비교했을 때는 명주가 뭐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보세요. 예시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끊어서 보자. 자 이렇게 끊었어.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만든다. 오케이? 다시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만든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해서 어떻게? 정의를 보게 되면은 대전체를 대전하지 않은 금속에 가까이 할 때 금속이 뭐가 된다고? 대전이 되는 현상. 다시 금속이 뭐가 된다고? 대전이 되는 현상. 자 이게 무슨 소리? 자, 이런 거죠. 이렇게 누가 있는데 금속이 있어. 얘 누구라고? 네, 금속이 있어. 근데 여기에 두둥 뭘 뒀어? 이렇게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들이댔어. 그러면 우리는 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얘는 물체고 얘는 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 그렇지. 플러스 대전체가 되겠지. 됐나? 그런데 방금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물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쵸? 그 원자는 당연히 원자핵과 누가 있을까? 전자가 있겠지. 원자핵과 누구? 전자가 있는데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전자는 뭐 한다? 이동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에 누구 때문에? 플러스 전하 때문에 나누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가 이동을 해버려? 그렇지. 수많은 전자들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해버린단 말이야. 왜? 여기서 이야기했잖아. 서로 다른 그건 뭐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가 서로 이렇게 뭐가 작용하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힘이 가해지는 거잖아. 그치? 인력이 작용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친구는 뭐가 돼? 플러스.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건 누구? 대전체와 뭐 한쪽? 가까운 쪽에는 무슨 극? 반대극이 형성이 되는 거. 반대. 멀리 있는 쪽은 뭐? 그렇지. 같은 극이 만들어지는 걸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재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 이런 게 나와요. 자, 얘가 뭐냐면 캔이야, 캔. 그냥 캔이라고 쳐. 캔이야. 그런데 얘는 무슨 전화? 그렇지.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겠죠. 그럼 이때 그냥 되게 쉽게 갑시다. 나눠 이렇게 대충 나누어서 대전체와 어떤 쪽? 그렇지. 가까운 쪽과 먼 쪽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전체와 뭐 한쪽은? 가까운 쪽은 서로 반대극을 그치 형성하는 거고 대전체와 어느 쪽? 멀리 있는 쪽은 서로 무슨 극? 같은 극을 형성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좀 세분화해서 보시면 야는 마이너스고 야는 플러스잖아. 그치?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긴 힘 누가 있어? 인력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요 캔 자체가 또르륵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뭐 교재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다. 되셨죠? 또 하나는 뭐 같은 사례인데 쇠구슬 이렇게 줄 매달아 놓고 여기에다가 마찬가지 뭐 플러스 전하를 들이댔어.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친구 누구? 금속이지. 나누어서 가까운 쪽, 먼 쪽이지. 됐나?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그쵸? 얘는 뭐가 되는 거고? 가까운 쪽이니까 반대극이 되는 거고. 그치? 다시 멀리 있으니까 뭐? 같은 극이 되겠죠. 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쇠구슬 자체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이렇게 나누어졌지. 마이너스와 플러스 서로 뭐해? 그렇지. 잡아당기는 누가 생겨? 인력이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후에 누구? 플러스 대전체 기준으로 쇠구슬이 이렇게 치우치겠네. 됐나? 이해되셨나? 그렇지. 쇠구슬이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기구를 사용을 하는데 흔히 이렇게 생겼어요. 위쪽은 판때가리.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얇은 판때가리. 됐나? 그리고 얘를 이제 어디? 유리병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뭐 유리병에 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치자고 이렇게 띵띵 집어넣었어. 얘를 검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검전기는 위쪽에 굉장히 두꺼운 금속 뭐라는 애가 있고요. 판이라는 애가 있고 아래쪽은 얇은 금속 박이라는 애가 있다. 알았죠? 그래서 금속 박의 경우에는 얘가 매우 얇아서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거야. 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릴게요. 얘가 누구다? 검전기죠. 근데 검전기에 또 똑같이 하는 거야. 뭐? 플러스 대전체를 들이댔어. 그러면 이때 검전기를 나눠. 자, 이렇게 나눴죠. 나누는 것만 잘 나누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느 동네? 가까운 쪽. 얘는 뭐? 그렇지. 먼 쪽이 되겠지. 그럼 다시 이름 붙입시다. 윗동네를 뭐라고 얘기했죠? 금속판이라고 얘기했고 아랫동네가 뭐였어? 금속박이었죠. 됐나? 그럼 얘가 누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금속박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 어디로? 판 쪽으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검전기는 결국 이렇게 나누어서 윗동네는 뭐가 되고? 그렇지. 윗동네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아랫동네는 뭐?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 끝났나? 아니지.
자,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얘 이제 다 플러스가 되니까 보세요, 여기. 금속방만 다시 보면 따단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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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뭐 생겨? 그렇지. 서로 뭐 하니까 밀어내는 힘이 있겠네. 고로 밀어내는 힘 뭐가? 청력이 생긴다. 그래서 누구? 금속박이 이렇게 다리 찢게 하는 거죠. 됐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상을 그냥 그대로 보관해. 대전체 치워버리고.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는 전자가 이렇게 소실되고 기타 등등 밸런스가 유지돼서 다시 원상복구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애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 하나 더 할게요. 보세요. 두둥. 얘 누구야? 검전기지. 위에는 금속판, 여기는 금속판. 그런데 여기는 다 뭐야? 얘 뭐야? 얘 뭐? 그렇지.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했지. 다시. 얘는 전기로 중성이니까 물체가 되는 거고 아직까진. 얘는 뭐가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대전체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키 185에 그치 선생님이 그만하자. 키 185에 선생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이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5. 여튼 됐죠? 손가락을 들이댔어요. 그러면 자, 그냥 선만 잘 그으면 되죠. 대전체와 가까운 동네가 아마 검전기가 되고 대전체와 먼 쪽이 바로 사람이 되겠죠. 하자. 어떻게 될까? 대전체와 가까운 쪽과 먼 쪽으로 나누어지죠. 아까는 금속판과 박을 비교했잖아. 근데 사람이 손을 대버리니까 사람도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사람 쪽으로 누가 죄에다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검전기에서 정리해볼까? 어디에서? 지금의 이 상황은 검전기에서 어디로 키 185의 박환지, 즉 잘생긴 사람에게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손가락을 띡 띄워버렸어. 자, 손가락을 이렇게 띡 띄웠네. 그러면 방금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친구는 어디? 그치, 가까운 쪽이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준으로 얘는 죄다 그렇죠. 플러스로 대전된다. 하나 더 할게요. 이 플러스 대전체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누구?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그치? 뭐가 된다고? 방전이 돼서 원상복구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교재 27,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반드시 애들이 알았으면 한다 혹은 틀리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검전기로 알 수 있는 건 대전 여부 알 수 있고 전하량, 전하 종류 둘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하나가 뭐라고? 대전량. 그치? 맞죠? 대전량이라고 돼 있을 거고 두 번째 이렇게 하자. 그냥 교재에 있는 용어로 쓸게. 뭐라고? 대전 여부. 하나가 대전 여부. 두 번째 전하의 양과 전하의 누구? 종류도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종류 확인할 수 있죠? 갑자기 마이너스 들이댔는데 여기가 뭐해? 이렇게 벌어져. 그러면 같은 극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잖아. 그치? 그래서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현상 총 몇 가지? 세 가지. 대전 여부, 전하량, 그 다음에 전하 종류 이렇게 세 가지 알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재 문제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5번 잠깐 볼 수 있겠죠. 5번. 그치? 5번 봐서 이들이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개수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그림은 털로 문지른 고무풍선과 비닐이야. 둘 다 고무풍선 동그라미, 비닐 동그라미 치면 얘는 둘 다 비금속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이들을 서로 이렇게 문질러 버렸다는 거지. 그럼 각각은 뭐가 됐을까? 그치, 대전체가 됐겠지. 그래서 A하고 B의 누구? 개수를 파악하면 되죠. A의 경우에는 전자가 훨씬 더 많아.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는 거고 B의 경우에는 플러스 대전체가 되겠네. 전자를 잃어버렸네. 되셨죠? 그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원자 핵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7번 보면 털 가죽은 전자 잘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전자를 잘 얻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센 건 당연히 가장 멀리 쪽에, 즉 대전열 양극단에 있는 애들이 가장 세겠죠.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알루미늄 캔 깡통이 있는데 오른쪽에 플러스 대전체가 있어. 즉, 이 동네에 이제 플러스 대전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서로 잡아당기니까 알루미늄 캔 깡통은 옆으로 이동한다. 되셨죠? 13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죠. A 마이너스야? 그럼 B가 뭐가 돼?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B는 플러스 되고 C는 마이너스 되니까 결국 고무풍선이 멀어지려면 그렇지,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만점 도전의 경우에도 거의 같은 문제이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12번 같은 경우 11번 즉 검정기가 나왔을 때는 이들의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즉 전자의 이동 방향을 명확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셨죠? 해서 전기와 자기 마찰 전기 파트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